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실습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의 구조와 특성을 탐색해보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은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더욱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빅데이터 분석 기법, 시각화 라이브러리의 발전과 함께 탐색적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양이 방대해지면서 데이터의 분포를 살펴보고 숨겨진 패턴을 찾고 비슷한 유형끼리 군집화하고 다양한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생성하여 인사이트를 얻기도 하고 데이터가 모델링에 적합한지 먼저 파악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데이터 마이닝이나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이긴 하지만 통계 분석을 할 때도 그 의미를 잘 알고 데이터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드립니다. 통계 분석도 분석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기술 통계와 추론 통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요약하고 특성을 설명하는 기술 통계를 실시합니다. 기술 통계에서 기술은 우리말로 묘사하다, 그림을 그리듯이 설명하다 라는 의미고요. 영어로는 descriptive 입니다. 이때 기술은 technology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 기술 통계가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학급의 기말고사 성적 데이터를 살펴본다고 해볼게요. 1학년 1반 1번 김길동, 국어시험 1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인데 4번을 선택해서 틀림, 2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인데 1번을 선택해서 틀림, 3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인데 3번을 선택해서 맞음. 시험지 하나에도 정말 많은 데이터가 담겨 있는데요. 개인별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국어 성적의 경향을 알고 싶을 때는 학급, 학년, 학교, 지역 순으로 점차 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때는 개별 문항에 대한 응답보다는 학급, 학년, 학교, 지역을 대표하는 어떤 값이 있으면 설명하기 편리하겠죠. 땡땡 고등학교 1학년 1반 국어 평균 79.4점, 2반 평균 80.2점 또는 땡땡 고등학교 1학년 평균 79.8점 또는 대구 지역 고등학교 1학년 평균 81.5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데이터의 구조를 파악하고 설명하는 자료가 만들어지면 표본의 통계량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는 추론 통계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듯 본격적인 추론 통계에 앞서 데이터의 특성과 구조를 설명하는 다양한 시도를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단계에서는 먼저 탐색적 데이터 분석으로 데이터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파악하는 방법, 데이터를 요약하여 대표값을 구하는 방법, 데이터의 분포를 파악하는 방법,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 선택한 변수가 분석에 투입할 만큼 신뢰로운지 파악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데이터의 특성과 구조를 살펴보고 이후 추론 통계 분석에 적합한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실습에서 다운로드 받은 한국교육종단연구 교육용 데이터 파일을 자모비로 불러오겠습니다. 데이터 파일이 없으신 분은 영상의 링크를 통해 데이터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실습해 보시거나 영상 하단의 본문에 있는 링크를 통해 데이터를 바로 다운로드 받아 실습하실 수 있습니다. 자모비에서 상단 좌측에 선 3개 버튼을 클릭해서 나오는 메뉴 중에서 오픈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위의 브라우즈 버튼을 클릭하여 데이터 파일을 찾아 열어줍니다. 상단의 메뉴 구성에 대해서는 실습을 진행하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단의 메뉴 중에서는 어널러시스가 선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각종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성별 변수로 빈도 분석을 해볼 건데요. 아이콘 중에서 익스플로레이션 버튼을 클릭합니다. 데이터를 탐색하기 위한 메뉴인데 이 버튼을 누르면 디스크립티브가 나옵니다. 클릭을 해주고요. 화면이 좌우로 나뉘는데 왼쪽은 분석에 필요한 변수와 설정값을 지정하는 창, 오른쪽은 분석 결과가 제시되는 창입니다. 맨 왼쪽에 변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젠더를 선택하여 베리어블 창으로 옮겨줍니다. 화살표를 눌러도 되고 드래그해서 옮겨도 됩니다. 변수를 옮기고 나면 즉시 분석 결과가 오른쪽에 나타납니다. 성별에 따른 샘플수, 비율을 확인하기 위해
변수명 아래에 있는 프리퀀시 테이블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빈도 분석은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이 모집단과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빈도를 구했는데 남학생이 80%, 여학생이 20%로 선정되었다고 하면 편향이 매우 크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빈도 분석을 통해 연구 대상의 특성을 보여주면서 본격적인 분석을 실시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리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속형 변수의 특성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칸에 있던 젠더를 다시 왼쪽으로 옮기고 그 아래에 있는 y1, s3, 1을 베리어블 칸으로 옮겨줍니다. y1, s3, 1은 사회적 자기 개념의 첫 번째 문항입니다. 결과창을 보면 샘플수, 결측치,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최소값이 -1인 점으로 보아 1에서 5점 외에 -1이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있는 빈도표를 보니 -1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1에서 5점 외에는 불필요한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을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합니다. 상단 메뉴 중에서 데이터를 클릭하시고요. 변수명을 클릭하고 컨트롤 A로 모든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이콘 메뉴에서 셋업을 클릭합니다. 변수명, 변수와 데이터 타입이 표시되어 있고요. 그 아래 미싱 밸류 칸이 있습니다. 미싱 밸류 칸을 선택하고 Add 미싱 밸류를 클릭하여 -1을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다시 상위 메뉴에서 분석 탭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른쪽 결과창을 보면 -1을 분석에서 제외하고 결과가 산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파일에서도 -1은 모두 음영으로 처리되어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점에서 5점에 응답하도록 하는 리커트 척도와 같은 문항은 평균, 중위수와 같은 대표값과 표준편차와 같은 분포를 살피기도 하지만 외도, 첨도 같은 항목을 통해 분포의 형태를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왼쪽 창의 변수 설정 창 아래에 있는 Statistics를 클릭하면 좀 더 다양한 통계치를 산출할 수 있는데요. 외도와 첨도를 클릭하면 기술통계표에 외도와 첨도가 추가가 됩니다. 외도와 첨도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고 그 아래에 있는 플롯 버튼을 클릭하여 히스토그램을 선택하면 전체적인 응답 분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분석 내용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선 3개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Save As를 해서 원하는 폴더를 지정해서 OMV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OMV 파일은 일종의 프로젝트 파일이라서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함께 저장하기 때문에 다시 불러와서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데이터로 기술 통계 분석을 하는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외도와 첨도를 확인해서 변수의 응답 분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